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양시장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빨간불로 장을 마쳤는데요. 특히 코스피 쪽에서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분석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셋업체들로 엮어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삼성전자 어제 소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2차 전지 셋업체들 쪽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LG 화학까지도 담았고요. 두산 밥켓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거로 유입이 됐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관은 LG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 쪽으로도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다시피 배당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고 있는 금융주들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포스코홀딩스를 사들였는데 외국인은 포스코홀딩스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모레 관련 종목이죠. 아모레 G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아모레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중국에서 봉쇄 해제 기대감을 받으면서 올랐지만 이번에는 외국인이 좀 파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도 최근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올랐던 것에 대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외국인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팔았습니다. 그리고 GS건설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타났는데요.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건설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결국 막판에 외국인의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나면서 하락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SK케미칼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SK그룹주들 일제히 상승했지만 이렇게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SK케미칼은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기관은 삼성전자를 파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산 밥켓 쪽에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외국인은 두산 밥켓을 사들였는데 기관은 리스크 때문에 두산 밥켓을 함께 팔았는데요. 블록들과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대거로 매도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이런 2차 전지 셋업체들도 모두 다 팔았고요. 그리고 소재 관련해서 포스코케미칼 쪽에서도 기관이 매도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두산 밥켓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증권사들의 블록들 때문이었는데요. 고공행진 중이었던 이 두산 밥켓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이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블록딜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국내 4곳의 증권사들은 최근 두산 밥켓의 지분 500만 주를 매도하기 위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전량을 이날 개장 전에 처분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500만 주 전량을 블록딜 형태로 매각을 했고요. 총 매각 규모는 2,06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어제 두산밥켓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도 큰 폭으로 나타났고요. 주가 역시 두 자릿수대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많이 담았습니다.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HLB 같은 종목도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아래로 다우데이터 그리고 ST큐브가 있는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HLB와 ST큐브가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내년 주식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살아날 것이라는 증권가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관 쪽 넘어가 보시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이런 바이오 쪽에서 기관의 매수세도 포착이 됐습니다. 또 파라다이스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으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됐고요. 최근에 위믹스와 관련해서 하락세를 연출을 했었던 위메이드 쪽으로 기관의 저점 매수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시즌을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아래로 보시면 콘텐츠 관련 종목 쪽에서도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CJ E&M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는 이렇게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을 받으면서 많이 올랐었는데 외국인이 CJ E&M은 함께 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엔터 쪽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있고요. 알테오젠과 포스코 ICT가 있는데요.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어제 대체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포스코 ICT도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를 단체로 마감을 했다는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포스코 지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관련 종목들 그룹주들이 일제히 관심을 받았는데 외국인은 거기서 빠르게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네, 기관 쪽 살펴보시면 기관은 영풍 정밀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영풍 정밀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으로 부각을 받기도 했고 또 고려아연의 지분 경쟁과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차익 실현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밑꼬리를 달면서 마감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로 콘텐츠 관련 종목에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ICT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한 종목이고요. 그 밖의 종목들 살펴보시면 대성 하이텍과 덕산 네오룩스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대성 하이텍이 있었는데요. 3분기 호실적의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 호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액은 8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6억 원을 기록하면서 171.4% 상승했는데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32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세 가지 주력 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정밀 부품 사업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대성하이텍은 최근 2차 전지 장비 및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방산 부품과 IT 부품들로도 이 산업군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만큼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력 도매가 상한제가 실시될 예정이니까요.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원 F&B 쪽에서 동원 참치의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가격은 평균 7% 정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동원 F&B 관련해서 주가 영향 받을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국내에서는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경제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